자, 이것은 남자 코트예요. 정장 코트인데 보면은 반나구랑이네요. 자, 요런 거는 잘 보세요. 요런 거를 반나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는 어깨선이 이렇게 있죠. 뒤에는 어깨선이 없어요. 여기 나구랑 소매야 이게. 그래서 요런 거가 앞과 뒤가 다 똑같이 있으면은 나구랑 소매라고 하고, 또 지금 요거처럼 뒤에만 있으면 반나구랑 소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기 이제 옷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요런 것도 잘 요런 걸 옷을 종류를 알아놓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것은 정장 코트인데 현재 팔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팔 길이를 줄이는데 비조가 있죠. 비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생김새를 이렇게 다 보면은 쪽을 나구랑 소매이기 때문에 여기 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 여기 요 비조를 띄워서 요 넓이만큼 그대로 띄워서 올려 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팔소매를 얼만큼 줄일 건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죠. 2인치 반, 2인치 반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2인치 반 소매 줄인다는 거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비조가 지금 얼만큼 올라가서 만들어져 있는 옷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자, 2인치죠. 그렇다면은 요걸 먼저 다 표시를 해야 돼요. 2인치 반 소매 기장 줄일 선에서 비조를 2인치 올라가서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 비조 넓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기로 와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 그 다음에 2인치 반을 선을 다 그려야 돼요. 선을 2인치 반은 이제 소매 팔 길이 줄이는 거죠. 이제 팔 길이 줄이는 거를 2인치 반 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소매를 돌아가면서 선을 그려줘요. 벌써 한 해가 지나서 23년도가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다 그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를 여기만 요렇게 뜯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 작업을 하기 쉽게 여기를 쭉 뜯어 가지고 여기 작업을 하고 다시 박아야 되는 게, 그래야만 작업이 쉬워요. 그리고 이 단추도 여기 올라가서 달렸던 자리, 요것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단추 요 위치에 달았던 거
모든 거를 이렇게 표시를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뜯어내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여기 먼저 뜯어줘요. 여기를 여기 소매를 먼저 이거를 뜯어서 벌려서 작업을 완전히 비조를 옮겨 다루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편하고 비조도 똑바로 바르게 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다 뜯어준다. 이렇게 다 뜯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충분히 뜯어줘요. 그래야 여기 비조 작업을 일로 벌려서 여기서 미싱 작업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래 됐으면은 여기는 요거를 이제 비조를 빼고 요 위를 터야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비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뜯어내야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비조를 뜯어내요. 뜯어낸 다음에 자, 요것도 겉으로 나왔던 거와 속으로, 물론 단추구멍을 봐도 겉과 속이 다르지만 속은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뒤집어 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맞아 저 위에까지 뜯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수선을 할 때에는 일하기 편하게 어딘가 뭐 조금만 뜯어 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편하게 이렇게 뭐 전체를 이렇게 많이 폭넓게 뜯어서 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자락 여기 뜯고 이제 비조가 여기 여기로 올라붙어야 되고, 이쪽으로 소매기장을 여기,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소매기장을 먼저 잘라줘야죠. 여기를 손을 맞추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소매기장을 단 여유만 놔두고 이제 이건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죠. 이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여기만 뭐 조금 비조 요만큼 뜯어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옷이 깨끗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 작업을 먼저 하고 단도 꺾어야 되고, 이거 단도 꺾어서 이거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이제 자, 비조부터 여기 시침을 해서 이렇게 비조부터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미싱을 박아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그대로 박혔던 자리에 그대로 미싱을 박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스테치가 박혀 있던 거니까 여기에 그대로 요 위에 스테치를 다시 박아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스테치를 먼저 쭉 한번 원래 박혔던 대로 박아주면 돼요. 자, 여기 여기 비조를 통과할 때는 이걸 이렇게 제껴놓고 그대로 스테치를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해서 꼬부라지는 게 이쁘게 돼요.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 그대로 타놓고 가면은 그거는 옷이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조를 이렇게 미싱을 박아줘요. 이렇게 미싱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 비조가 단추를 잠가도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돼요. 이게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뜯었던 거를 다시 막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수선을 편하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범위를 작게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다가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되고 또 작업이 깨끗하게 되지도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매단 꺾고 우라 이제 소매 우라를 잘라야겠죠. 이제 자, 이제 팔소매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여기를 미싱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기장 단을 꺾어요. 기장 단을 꺾을 때는 항상 올바르게 뒤집어서 놓고 꺾으면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바르게 해놓고 그러고서 꺾어야 돼요. 뒤집어서 꺾으면은 밑에 단이 옷을 다 해놓고도 거기가 편안치가 않고 동그랗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항상 단을 꺾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꺾어야지. 그래야 이 단이 이쁘게 동그랗게 잘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을 이렇게 잘 꺾어주고 이렇게 단을 꺾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팔소매 우라를 손을 이렇게 해서 일로 다 집어넣고 쭉 밑에까지 우라를 끌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팔소매 우라를
어깨에다가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놓고 팔소매를 이렇게 들어봐요.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우라를 자리 잡음을 한 다음에 그대로 붙들고 놓고 그러고는 1cm 정도 남기고 잘라요. 여기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팔을 이렇게 해서 뒤집어 그대로 여기를 붙들고 이렇게 뒤집어. 뒤집을 때 팔 우라하고 겉에하고 이게 꼬이거나 돌아가거나 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봉제 선끼리 잘 맞게. 그 다음에 창구멍 막았던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창구멍을 그대로 여기를 다시 뜯어. 창구멍을 여기를 창구멍을 뜯어 가지고 여기로 다시 미싱을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팔소매를 다시 일로 뺄 거야. 이쪽으로. 자, 이 창구멍 했던 자리 그대로 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딱 붙들고 여기를 먼저 요 우라를 단이 이쪽으로 꺾인 것처럼 우라도 단처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라하고 단하고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똑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 바퀴 쭉 박아주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라를 한 바퀴 쭉 박아주는 거예요. 이제. 자, 우라를 박아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창구멍 안으로 단을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요 미싱 시접 요 봉제선하고 우라 봉제선끼리 여기를 맞춰요. 그 자리를 그대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미싱을 거기서부터 박는 거야. 이제 봉제선 맞춘 그 자리부터 이렇게 해서 미싱을 이렇게 박는 거야. 이제. 우라를 박을 때 우라를 당기면 안 돼요. 그냥 우라는 자연스럽게 뭐 어디를 당기거나 그러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소매 우라를 박다 보면은 우라가 약간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봉제선에 살짝 접어서 넘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라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여기에 도매를 해줘요. 이렇게 접혔던 자리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대로
그대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미싱으로 그대로 이제 여기를 도매를 해주면 돼. 여기를. 그래야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도매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도매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우라를 창구멍을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수선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수선은 지금 한참 수선을 배우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겉에 단추만 달아주면 끝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작업이 다 이제 수선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추를 달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바싹 꼬부리면은 멋이 없어. 여기를 살짝 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살아날 정도의 약간의 여분을 두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단추를 여기다가 딱 달아줘야만, 그래야 이렇게 단추 달려야 여기가 예쁘게 돼요. 여기를 다리미로 팍 누르거나 납작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바싹 끌어 당겨서 이렇게 해서 달면은 멋이 안 나. 그러니까 살며시 밀어서 여기가 살짝 뜨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단추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를 달아주면은, 그러면은 아주 예쁘게 수선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선은 항상 새옷처럼 해주는 것이 그게 목표니까 그렇게 해도 항상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해주면은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선이 다 끝났어요. 자, 올 한 해도 수선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또 배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또 여기에 와서 직접 하루 이틀 개인 지도 받으러 와도 잘 가르쳐 주니까 와도 되고요. 잘 해보세요.